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 이태원 헬로윈 참사 유가족 인터뷰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차 안에서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경질이나 사퇴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할까? 이 둘러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여튼 요번에 그 참사 벌어진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마치 그 유가족들끼리 소통이 일어나는 거를 아주 말린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심지어 뭐 폐륜이란 단어까지 써가면서 뭐 그 사람들 그 희생자들 명단이 나오고 하는 것도 막으려고 들고 했는데 이제 저건 천륜이라 어차피 서로들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그분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위로의 공간이 되는 거고 저거 대통령이 민심을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분들의 저 요구를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성명이나 본인이 직접 하는 사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진작했어야죠. 그건 뭐 어디 종교 집회에 가서 그렇게 간접 사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유가족들 앞이든 국민 앞에 서서 사과를 하셨어야죠. 예, 현안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민주당 상황이 요새 아주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수사가 워낙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민주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없어지기는 원래 예견됐고 또 들려오는 얘기로는 하여튼 민주당을 좀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정계 개편을 도모하니 하는 말들은 사실 몇 달 전부터 흘러나왔어요. 비리가 있으면 그건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자기들 쪽은 다 요새 불송치하고 무혐의 내리고 이쪽만 과연 암만 뒤질 만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는 이 권력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사무부총장이니 원래 권력이 바뀌면은 또 전 정권의 저런 제보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사정은 좀 하겠죠. 하는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수사로 사실 거기서 나온 리스트가 파생돼서 지금 여러 갈래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도 해서 자기는 아주 결백하다고 그러는 거 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원래 내숭 떨고 이러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저도 하여튼 잘 대처하라고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근데 집에 무슨 그놈 어떻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참 3억 원이 집에서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모양은 굉장히 안 좋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예. 아니 이정근 부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도 현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게 아주 민주당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최근에는 어쩌면 이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원래 권력을 쥐고 있을 땐 또 이래저래 이 파리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청탁 들고 와서.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있다고 그래서 그거 사정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취임하기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하여튼 내걸었던 게 공정과 상식인데 예. 좀 그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걸 좀 그 이 정권이 항상 그 뇌리에서 좀 잘 사겠으면 좋겠어요. 예. 수사는 수사대로 흘러가겠지만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당내 역학구도 같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사가 역으로 당 안에서의 어떤 결집, 구심력을 키워주는 걸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뭐 하여튼 뭐 동해 서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건드리고 여기도 건드리고 하니까는 그 좀 결집 효과는 좀 나왔죠. 예.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측근들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고 반신반의해요. 잘 그렇죠. 모르니까 팩트를 예. 우선 모르고 이재명 대표 얘기와 그 사람들이 뭐 완강히 지금 이 조작 수사라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 말이 맞는지 또 뭐 같이 그 교류를 했던 뭐 특히 뭐 의형제인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인데 예.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들이 조금 불만도 있잖아요. 예. 저러는 거에 저는 그 측근 둘이 결백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하여튼 저런 의혹이 저렇게 불거지고 그리고 유동규란 사람을 갖다 그렇게 중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뭐 시장 시장 지사 이렇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상당히 실력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 사람이 이런저런 돈을 본인이 뭐 본인의 비리든 또는 뭐 그걸 갖다 전달을 한 거라고 요새 조작이 된 거든 우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그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뭐 이 정도에 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이 조금 뭐 딴소리들도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사과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수세에 몰리게 되고 법적으로도 뭔가 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딱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원래 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랬겠지만 아니 지금 줬다고 암만 조작이든 뭐든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중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런 물의를 빚은 거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나게 된 거에 야기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그 민주당을 쑥대밭을 만들고 정계 개편을 노린다 이런 말씀은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그 한간에 흘러다니는 얘기로 예. 뭐 이 사정을 통해서 하여튼 민주당을 그러니까 원래는 뭐 양쪽을 다 치고 해가지고 그 기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금 눈여겨봐지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뭐 구속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과거 같으면 뭐 친문 진영 혹은 의견그룹 안에 뭐 더 좋은 미래 같은 뭐 다른 개파나 그룹들이 막 더 강하게 당내에서 반발을 해왔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은 게 좀 의아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 뭐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예.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적어도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백에 대해서는 조금
그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저쪽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장동에서는 뭐 그 먹진 않았을 거다. 뭐 말하자면 뭐 이런 뭐 그건 친명이든 소위 비명이든 간에 그건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 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우선 의원들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다 하는 의원들이 많죠. 글쎄,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예. 영장까지 저래 발부가 되고 하니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 과연 저게 그게 좀 전부들 지금 지켜보는 거죠. 그 당혹스러운 속에서 그 지켜보는 건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뭐 대장동 말고 혹시 다른 뭐 문제가 그 쌍방울이랄지 뭐 이런데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합니다. 근데 적어도 대장동 하나만큼은 워낙 그 공방이 치열했었기 때문에 그 뭐 상대 윤석열 그때 후보는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했잖아요. 예. 적어도 대장동에서 중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대요. 최근에 주목되는 보도가 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한 게요. 이낙연 전 대표 조기 귀국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바보 같은 뭐 마치 그러면 그 조기 귀국인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무슨 이재명 대표 빨리 감옥 가라고 고사 지내는 거밖에 더 돼요. 그건 그리고 왜 전혀 뭐 그쪽에서 그건 그 웃더라고요. 택도 아닌 소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당장에 뭔가 그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지 둘 다. 하여튼 그거는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뭐 자기들 뭐 활동을 하는 거야 본인들의 그 자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뭐 이낙연 대표 저기 귀국을 뭐 당긴다든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그 작은 인물은 아니라고. 그 상식적으로 뭐. 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당내 지지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경선에서 뭐 졌고 그 얘기는 자꾸 뭐 더 하고 싶지 않나요? 그 저기 대통령실 얘기를 좀 잠깐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좀 계속 뜨겁게 지금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우리 뉴스쇼 인터뷰 나오셔갖고요. 일련의 과정에서 홍보수석실의 참모들이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전용기의 MBC 기자를 배제할 때 뭐 명분이나 절차가 생략되면서 대통령 본인한테 부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조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복귀해 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왜 그 MBC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고 늘어질수록 본인의 손해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의 그 녹음이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 팩트를. 근데 왜 저걸 가지고 자꾸 무슨 국익을 해쳤니? 저 소재 가지고 더 사실 본인이 처음에 맨 처음에 그냥 그 유승민 의원 말대로 간단히 사과했으면 그 사적으로 나눈 게 뭐 녹음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한 속에서 한 거 가볍게 넘어갈 문제를 가지고 왜 저렇게 그 뒤끝이 오래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사실 홍보수석도 뭐 그만한 그 기자 언론인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도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요. 정부 때. 근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지 그게 무슨
누가 거기 홍보수석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어요? 음. 그리고 그날 그럼 그 뉴욕에 있으면서 그 저렇게 아마 뭐 열 몇 시간 만에 그 한국 그 국회를 향한 거라고 한 것도 그 홍보수석 혼자서 한 거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못 해온 것도 홍보수석이 자기 친정만 배제하는 걸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 지금 남한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식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조수진 의원의 그 얘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어떤 그 참모의 책임으로 좀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그렇잖아요. 전부 이 일련의 그게 좀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요새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 도어 스태핑 중단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이게 전략적인지 아닌지. 근데 거기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그러니까는 예.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르다 그래 청와대 나오고 뭐 도어 스태핑 할 때 시작할 때는 다들 신선하고 그 굉장히 그 저기 긍정적으로들 봤잖아요. 근데 예. 지지율이 저렇게 그 추락하는 데는 아마 도어 스태핑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아.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정 혼선을 비롯해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준비 안 된 발언을 한 게. 뭐 그때 고만둔 장관을 임명하던 날인가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봤냐고. 예. 뭐 예. 등등 하여튼 국민의 염장을 질리는 발언을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주 우리 국민들의 좀 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면 도어 스태핑은 중단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조언,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어떤 계기를 잡아서 그 중단을 해야 합니다라는 조언이 대통령한테도 다양한 경로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랬겠죠. 그 뭐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뭐 MBC 기자하고 그런 다음날 가벽을 치니 뭐 하면서 그게 그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그 명분 있게 하지. 그 중단을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뭐 사실 분기에 한 번 정도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도 없잖아요. 그렇죠. 역대에. 예. 예? 아니 난 1년에 한 두 번만이라도 좀 욕심 내지 말고 해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뭐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쏟아낼 때마다 도스텝에 할 때마다 아마 국민들이 더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나요? 모르죠. 또 계속 어떻게 하려는지.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저렇게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그렇게 받는 게 바로 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전 도어 스태핑이라고 봐요.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했던 또 조치 중에 하나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 자체가 누군가 특정인한테 하는 게 이번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이었는데 그게 또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됐어요. 요새 뭐 자꾸 정치로 풀어이지. 뭐 껄껄핏하면 나는 그 사법부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 고발하는 거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예, 제발 좀 고발은 좀 서로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그리고 그 원인이 됐던 것도 뭐 꼭 어디 외신에 뭐 그렇게 뭐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 SNS에 올라온 거 말고도 예. 국내 뭐 이 사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보면 아는 모양이 돼요. 전문가들. 이게 그래요? 무슨 이건 조명 없이는 이런 게 안 나온다. 해서 뭐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요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경태 의원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 거 모양인데 물론 뭐 좀 꼬투리 안 잡히게 조금 더 표현이나 이걸 정교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난 참 대통령실도 참 좀 한심해요. 한심하세요. 저런 걸 보면. 예. 양쪽의 그 언어의 수위가 점점 더 뭐 그동안도 높았지만 더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형사적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에스컬레이트만 계속되는 것. 글쎄 뭐 예. 아니 원래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5년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권력을 뺏긴 쪽에서는 뺏어 오려고. 그 영수회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여야 지도부 회동이 뭐 저 순방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거의 멀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그건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뭐 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뭐 좀 그쪽에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다. 싫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그런 조언을 했던 분한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 아유 싫다 뭐 그러니 뭐 더 얘기 못 하겠더라고. 뭐 그 사람 난 못 만나겠다. 완전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 자체가 싫은데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본인이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뭐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정무장관, 특임장관 뭐 이런 것들을 임명해서 아주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만드는 방식들도 있을 텐데. 무슨 누가 야당 대표가 특임장관 상대하나요? 뭐 그리고 뭐 지금 뭐 정무수석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통령실에 정무 기능이 있는 건지 지금 그동안 돌아간 걸 보면 저도 뭐 정무수석을 노무현 정부의 유일한 정무수석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 초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1년 하고 나서 보니 대통령이 이제 맨날 졸기만 한 정무수석 그래서 그 자리를 없앴어요. 없애서 제가 유일 정무수석이긴 한데 하여튼 난 이 정부에 지금 그 정무 기능이 있는 건지 그리고 무슨 놈의 청와대 인사를 그 정무 쪽에 주로 포진했던 그 직원들 뭐 100일 만인가 다 쫓아냈잖아요. 난 또 이런 인사도 세상에 어떻게 인사를 한 사람한테 거의 맡겼다가 또 그 사람 추천한 한 사람은 다 쫓아내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러고 다시 이제 뭐 보충해서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아직도 자리도 안 잡혔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조사가 이제 사실상 합의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요거를 뭐 또 정쟁 혹은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이끌어 가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저기 대통령실이 관계 안 하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자꾸 국회 일에 관여를 안 하면 잘 돌아갈 거라고. 원래 주호영 그 대표라는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중진이고 제일. 그리고 그 원만하게 이 정치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몇 번 하려는 걸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뭐 그동안에 뭐 제대로 좀 굴러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예산도 통과해야지 법안도 통과해야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주호영 대표한테 전권을 주고 당신 알아서 국회는 운영하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